이 못난 년. 죽자, 그냥 죽어. 20년 주방일로 모은 피 같은 3억 원을 오빠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억울하고 기가 막혀 민정은 서해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푹 빠지는 끈적한 갯벌이었습니다. 하느님, 죽는 것도 제 맘대로 안 됩니까? 그때 털털거리는 경운기 소리와 함께 눈부신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낙지 잡아요? 꼴 좋네. 죽을 거면 시간 체크하고 죽어요. 밀물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니까. 전 재산 날린 노처녀와 정체불명 섬주인의 기막힌 역전극.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찌르는 서해의 어느 포구. 낡은 횟집 주방에서 20년 동안 칼을 잡았던 민정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훈장이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써보지 못한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기 명의의 작은 횟집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장 속에 잠들어 있는 3억 원. 그 돈은 민정이 청춘을 다 바쳐 생선가시와 씨름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민정의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텅 빈 숫자만이 그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핏줄, 오빠 민수와 그의 아내 경숙이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내 돈 3억 어디 갔어? 내 20년 피땀 눈물이 오빠 도박판 판돈이야? 민정의 처절한 외침은 거실벽을 때리고 허무하게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던 오빠 민수는 귀찮다는 듯 귀를 후볐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새언니 경숙은 한술 더 떠 눈목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예, 민정아. 가족끼리 돈 좀 급하게 쓸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사람을 잡아? 내가 시집 못 가고 늙은 게 우리 탓이니? 그 돈 없어도 너 기술 있잖아. 또 벌면 되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이고, 시끄러워라. 그 돈 덕분에 우리 민수 씨 빚잔치 잘 끝냈으니까 보람찬 일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얹혀 살 생각 마라. 이번에 이 집도 처분하고 강남으로 이사 가기로 했으니까. 민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뒷바라지했던 오빠 부부였습니다. 오빠가 사업을 망칠 때마다, 조카들이 대학에 갈 때마다 민정은 자신의 입을 줄여가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민정은 갈 곳 없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어둠이 짙게 깔린 서해 밤바다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민정은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생선 비린내에 절어 살았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은 예쁜 옷 입고 연애할 때 빨간 고무장갑 끼고 얼음물에 손을 담갔던 세월이었습니다. 살아서 뭐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등신 같은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내자. 민정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검은 바다를 향해 뛰었습니다. 풍덩 소리와 함께 시원한 죽음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감각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물의 시원함이 아니라 끈적하고 기분 나쁜 흙덩이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라? 바다인 줄 알고 뛰어든 곳은
물이 빠진 광활한 갯벌이었습니다. 무릎까지 푹 빠진 민정은 발을 빼내려 허우적거렸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갯벌은 더 깊게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민정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죽는 것도 제 맘대로 안 됩니까? 대체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털털거리는 경운기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민정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부셔 눈살을 찌푸린 민정의 앞으로 낡은 티셔츠에 장화를 신은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강태욱이었습니다. 태욱은 경운기에서 내려 갯벌에 처박힌 민정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낙지아요? 꼴 좋네. 민정은 자존심이고 뭐고 단에 팽개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면 몰라요? 사람 죽으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낙지 타령이야. 태욱은 손목시계를 쓱 보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죽을 거면 시간 체크하고 죽어요. 지금 밀물 들어오려면 아직 4시간은 남았는데 여기서 꼼짝없이 밤새고 감기 걸려서 죽을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네. 태욱은 투덜대면서도 민정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갯벌이 민정을 놓아주지 않으려 쩍쩍 소리를 냈지만 태욱의 완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정을 마치 짐짝처럼 경운기 뒷칸에 툭 던져 실었습니다. 아야, 좀 살살 좀 하지. 죽으려던 사람이 아픈 건 또 아는가 보네. 조용히 하고 꽉 잡아요. 가다가 떨어지면 그땐 진짜 답 없으니까. 경운기가 거칠게 덜컹거리며 해안가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경운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에선 땀냄새와 비릿한 바다냄새, 그리고 왠지 모를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태욱은 한참을 달리다 바닷가 한가운데 고립된 듯한 작은 섬으로 향하는 노드길로 들어섰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 그냥 내려줘요. 내 허락 없이는 못 죽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인생 내가 책임질 거니까. 태욱의 뜬금없는 선언에 민정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이런 백수 같은 남자라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운기는 이윽고 섬 안쪽에 위치한 현대식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겉은 낡은 창고처럼 보였지만 입구에는 정교한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려요. 여기가 당신이 오늘부터 지내게 될 곳이니까. 태욱은 민정을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선 민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낡은 겉모습과 달리 안쪽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현란하게 빛나고 있는 최첨단 통제실 같았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일단 좀 씻고 오죠. 아줌마가 풍기는 갯벌 냄새 때문에 내 연구실 공기가 다 오염되겠네. 민정은 태욱이 가리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뜨거운 물 아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한심함,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황당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태욱이 빌려준 커다란 티셔츠를 입고 나온 민정. 태욱은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고 방 안은 온통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당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왜 나를 여기 데려온 거죠? 태욱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욱, 이 섬주인, 그리고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놈. 당신이 아까 갯벌에서 올 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조용한 밤을 다 망쳤거든. 피해 보상 차원에서 여기서 밥이나 좀 해줘요. 월급은 500 줄 테니까. 500요? 당신 미쳤어? 내가 무슨 밥을 한다고 500을 줘? 내 입맛이 좀 까다롭거든. 그리고 이 섬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야. 비밀 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돼. 민정은 황당했지만 당장 갈 곳도 돈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3억을 날리고 영원이 된 인생에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욱이 모니터 화면 하나를 민정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민정의 오빠 민수가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화를 내는 실시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전공이 보안이랑 해킹이라서 말이야. 당신 돈 가져간 놈들, 내가 이미 다 파악해놨어. 억울해서 죽으려 했다며? 그럼 살아서 복수부터 해야지, 안 그래? 태욱의 눈빛이 처음으로 민정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차갑지만 예리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슬픈 그 눈동자를 보며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말한 책임이라는 게 단순한 밥벌이가 아님을 말입니다. 당신, 정말 내 돈 찾아줄 수 있어?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놈들 인생을 아주 갯벌 속에 처박아 줄 수도 있지. 대신 내 밥부터 잘 차려봐요. 배고프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민정은 주방 한쪽에 놓인 식재료들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만졌던 칼을 다시 잡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민정은 서해의 거친 바닷바람 소리를 들으며 도마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탁, 탁,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적막한 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갯벌에 처박혔던 인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으러 왔던 바다에서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미친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첫 복수극, 아니 인생의 두 번째 개막이 서해의 작은 섬에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새벽은 마치 묵직한 수묵화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간밤에 갯벌에 처박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민정은 낯선 침대 위에서 욱신거리는 허리를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회색빛 갯벌과 그 위를 한가롭게 거니는 갈매기들 뿐이었습니다. 죽으려고 뛰어들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일터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민정은 태욱이 빌려준 헐렁한 티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건물 내부는 마치 외계인의 기지처럼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은은하게 켜지는 복도의 조명과 먼지 하나, 앉을 틈 없는 매끄러운 바닥이 민정의 투박한 발걸음을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보았던 그 기괴한 기계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집에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주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민정이 20년 동안 몸담았던 시장 통횟집의 찌든 주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은빛 스테인리스 조리대,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다이얼이 달린 오븐, 그리고 마치 수술실처럼 정렬된 칼 세트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조리대 위를 스쿠쳐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끝에 닿자 무의식 중에 주방장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주방이 이렇게 정이 없어? 사람 먹는 걸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기계 고치는 곳 같네. 민정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 거대한 냉장고 안에는 초록색 단백질 쉐이크 통들과 이름 모를 건강보조제, 그리고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편의점 도시락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정은 혀를 끌끌 차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욱 씨, 이 사람. 돈만 많지 속은 텅 비었구먼. 사람이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머리도 돌아가는 법인데. 민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물 뒤편으로 가 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이 방치해둔 텃밭에는 다행히도 바닷바람을 견디며 란질긴 대파와 마늘, 그리고 제멋대로 자라난 깻잎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갯벌의 짠기를 머금은 그 재료들을 소중히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뚝배기 하나를 찾아내 박박 닦아냈습니다. 아줌마, 새벽부터 뭘 그렇게 뒤지고 다녀요? 내보안 시스템에 침입자 경고 뜰 뻔했네. 어느새 태욱이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이 늘어난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지만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매는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민정 씨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 사는 집에 먹을 게 이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그쪽이 먹는 그 초록색 가루, 그거 먹고 무슨 복수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내 뇌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메뉴 고민하는 시간 아껴서 코드 한 줄 더 짜는 게 내 방식이죠. 그쪽은 그냥 시키는 대로 쉐이크나 타오면 됩니다. 태욱의 냉정한 말에 민정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조리대 위에 놓인 커다란 식칼을 한 손에 쥐고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효율? 웃기지 마쇼. 뱃속이 든든해야 사람도 용서하고 사람도 패주는 법이에요. 저기 식탁에 앉아서 딱 기다려요. 내가 진짜 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월급 500 준다면서요? 그 돈값 내가 제대로 할 테니 입 다물고 지켜보기나 해요. 태욱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민정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정의 마법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탕, 탕, 탕. 도마 위에 대파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썰려나갔습니다. 민정의 칼질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에 생선 수백 마리를 쳐내던 그 솜씨가 은빛 칼날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냉동실 깊숙이 박혀있던 북어대가리와 멸치를 꺼내 순식간에 진한 육수를 뽑아냈습니다. 뚝배기 속에서 된장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주방 가득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차올랐습니다. 냄새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나 조미료 들어간 건 머리 아파서 안 먹습니다. 걱정 마쇼. 이 민정이가 조미료 쓰는 거 봤어요? 자연이 준 맛으로만 승부하는 게 내 철칙이니까. 민정은 텃밭에서 따온 대파와 고추를 듬뿍 넣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풍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 있던 달걀을 꺼내 포슬포슬한 달걀찜까지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과 깊은 맛이 우러난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들이 태욱의 앞에 놓였습니다. 먹어봐요. 서울깍쟁이 입맛도 단번에 돌려놓는 전라도 순창 손맛이니까. 태욱은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심하게 한술 더 뜨더니 이번에는 밥을 크게 떠서 국물에 말았습니다. 그의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쉐이크로 끼니를 때우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집밥이 그리웠던 아이처럼 허겁지겁 밥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어머, 천천히 좀 먹어요. 누가 뺏어 먹나?
체하면 나만 고생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그냥 된장찌개일 뿐인데 왜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지. 태욱은 대답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배신과 불신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속이 민정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한 끼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욱은 멍하니 빈 그릇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월급 500. 아니, 1000을 줘도 아깝지 않겠네. 민정 씨,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 맞군요. 민정은 그 칭찬에 왠지 모를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평생 오빠네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렸지만 돌아오는 건 투정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자신의 노고를 단번에 알아주었습니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태욱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요새인 모니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정은 과일 한 접시를 깎아들고 태욱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속에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CCTV 화면들과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민정의 오빠 민수와 새언니, 경숙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 크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인간들이 왜 저기 있어? 민정의 손에서 과일 접시가 달그락거리며 떨렸습니다. 태욱은 헤드셋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봐요. 당신이 갯벌에서 중내사내하고 있을 때 당신 돈 3억을 가져간 저 사람들은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저 남자가 바로 조 실장입니다. 당신 오빠를 꼬드겨서 돈을 가로챈 진짜 사기꾼이죠. 민정은 화면 속 오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이 웃고 있는 그 얼굴. 배신감이 다시 한번 화산처럼 치솟았습니다. 강태욱 씨, 당신 정말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대체 정체가 뭐야? 태욱은 의자를 휙 돌려 민정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내어 평소보다 훨씬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세상을 해킹하는 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해킹해 주러 온 구원자라고 해두죠. 민정 씨, 저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죠? 저 웃음소리를 통곡으로 바꿔주고 싶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으로 직접 저 인간들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어. 민정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태욱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훈련 시작입니다. 42살 주방 아줌마 민정은 오늘로 죽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수천억대 자산가이자 저사기꾼, 조 실장조차 벌벌 떨게 만들 서해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태욱은 방 안쪽의 벽면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숨겨져 있던 옷장이 열리며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입어? 입어야 합니다. 사기는 기세고 복수는 품격입니다. 당신이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말투, 걸음걸이, 테이블 매너.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직접 조련하겠습니다. 민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투박한 손을 보았습니다. 생선가시에 찔리고 락스물에 부르튼 손. 과연 이 손으로 저 화려한 세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태욱의 단호한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민정 씨, 나를 믿어요.
내가 당신 인생 확실하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날 밤 민정은 섬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갯벌에 처박혀 끝내려 했던 인생이 미스터리한 천재 태욱을 만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낙조가 온 섬을 핏빛으로 물들이던 저녁이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태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민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기계치인 그녀가 SNS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태욱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적을 알려면 적의 일상을 보라는 태욱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던 탓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언니 경숙의 계정을 찾아 들어간 순간 민정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제까지 돈이 없어 죽겠다며 울먹이던 오빠와 새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가방 좀 봐. 민수 씨가 고생했다고 사준 선물. 역시 남편밖에 없네. 경숙이 올린 사진 속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백이 찬란한 조명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가방 하나 값이면 민정이 주방에서 수만 마리의 생선을 치고 수천 번의 설거지를 하며 얻은 손가락 관절염과 맞바꾼 세월이었습니다. 민정은 사진을 옆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오빠 민수가 고가의 외제차 운전대를 잡고 거드름을 피우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동생 민정이 덕분에 인생 역전했지. 걔는 평생 주방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을 팔자니까 우리가 대신 써주는 게 돈에 대한 애 아니겠어? 오빠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민정의 마지막 인내심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민정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비명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여의고 오빠 하나 잘 되라고 조카들 기안 죽게 키우겠다고 시장통에서 찬바람 맞으며 고무장갑 한 번 안 벗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오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떻게 짐승보다 못해? 민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 번 터진 눈물은 갯벌의 밀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주방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녀의 어깨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모니터실에서 태욱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민정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독서를 내뱉을 법도 했지만 태욱의 눈빛에는 묘한 연민과 서늘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울어요. 바닥 닦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눈물 닦는 데 쓰는 휴지값도 아까운 인간들입니다. 태욱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태욱 씨, 보셨어요? 저 인간들. 내 돈으로 가방 사고 차 사고 나를 비웃고 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태욱은 민정 앞에 한쪽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민정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20년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말입니다. 민정 씨,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착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영악한 놈들이 남의 피땀을 가로채 떵떵거리는 게 이 바닥 생리죠.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말했죠. 갯벌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법이라고. 저들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당신 돈 3억? 그거 이자까지 쳐서 30억으로 돌려받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만 울고 일어나요.
태욱은 민정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모니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화면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오빠 부부와 함께 있던 조 실장의 상세 프로필과 그가 저질러온 사기 행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조 실장이라는 놈, 당신 오빠를 믿기로 더 큰 판을 짜고 있습니다. 오빠 부부는 지금 자기들이 투자의 귀재가 된 줄 알고 좋아하지만 조 실장은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집과 땅 가리고 당신에게서 훔친 그 돈까지 몽땅 털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일 은간단합니다. 그 조 실장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고 태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뭘 해야 저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태욱은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커다란 가방을 열어 민정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구두,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보석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주방 참모 민정이 아닙니다. 홍콩에서 온 거물 투자자 제이킴의 한국 대리인 마담 킨입니다. 저 무식한 오빠 부부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고귀하고 우아하며 조 실장 같은 사기꾼조차 이분은 진짜다라고 믿게 만들 완벽한 사모님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태욱의 혹독한 여왕조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걸음걸이부터 교정했습니다. 20년 동안 무거운 쟁반을 나르느라 팔자걸음이 몸에 밴 민정에게 10cm 높이의 하이힐은 고문기구나 다름없었습니다. 허리 펴요. 시선은 정면보다 15도 위. 당신이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주방에서 생선배 가르던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데 어떡해요. 내 발은 장화가 딱이라고요. 민정은 수십 번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SNS 속에서 비웃던 오빠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고통도 잊혔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말투도 고쳐나갔습니다. 시장통 특유의 거친 억양과 비속어를 덜어내고 여유 있고 우아한 서울 표준어를 주입했습니다. 말은 천천히 끝을 살짝 흐리듯 우아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예요? 가 아니라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나. 아유, 닭살도다 못하겠네. 태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정에게 경제신문을 읽히고 주식용어와 가상화폐, 해외 투자 동향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민정은 밤새도록 태욱이 준 자료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생선 이름 대신 블루칩, 유동성, 공매도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욱과 민정 사이에 묘한 기류도 생겨났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훈련 중 민정이 피곤해 지쳐 책상 위에서 잠들면 태욱은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민정의 거친 손을 보며 태욱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 역시 믿었던 동료에게 기술을 뺏기고 이섬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던 날들. 그는 민정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에겐 저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심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잠결에 들려온 태욱의 나직한 목소리에 민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태욱은 민정을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민정의 머리는 우아하게 말아 올려졌고 은은한 진주 장식이 박힌 검은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갯벌 아줌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차갑고 도도한 아우라를 풍기는 중년의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나예요? 민정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을 만져보았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민정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자,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서울 본사에서 조 실장과 당신 오빠 부부의 투자 모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홍콩발 거물 투자자로 화려하게 등장하면 됩니다. 겁나십니까? 민정은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태욱이 가르쳐준 대로 입가에 미세하고 우아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니요. 아주 설레네요. 저 인간들이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어요. 태욱은 민정의 변신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밖의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을 배신하고 회사를 가로챘던 박 이사가 태욱의 생존 가능성을 눈치채고 사람을 풀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태욱은 모니터 속의 붉은 경고등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 씨,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들이 당신의 돈을 앗아갔다면 우리는 저들의 영혼까지 털어버릴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강태욱 씨. 서해의 여왕이 뭔지 확실히 보여주죠. 민정은 태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방 보조의 거친 손과 천재에커의 냉철한 손이 만난 순간 복수의 톱니바퀴는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이에 지는 해가 마지막 빛을 발산하며 다음 날의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3억은 시작일 뿐이라고. 오빠가 버린 천륜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평생을 희생해온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해의 짠바람이 창문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오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욱의 서명구실에는 평소의 규칙적인 기계음 대신 날카로운 비명과 둔탁한 마찰음이 가득 찼습니다. 20년 동안 고무장화만 신고 갯벌 과횟집 주방을 종횡무진 누볐던 민정에게 태욱이 내민 12cm 높이의 키릴. 아이고, 사람 잡네. 강태욱 씨, 이거 신발 맞습니까? 무슨 작대기 2개를 발 뒤꿈치에 박아놓은 것 같아. 내 발가락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민정은 벽을 짚고 아슬아슬하게 서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쟁반을 나르며 굳어진 억척스러운 팔자걸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을 떼면 엉덩이가 오리처럼 뒤로 빠지고 또 한 발자국을 떼면 무릎이 사정없이 굽어지는 모습이 마치 갓 태어난 망아지 같았습니다. 태욱은 긴지시봉을 들고 민정의 자세를 교정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엉덩이 집어넣으세요. 어깨는 더 뒤로. 당신은 지금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갯벌에서 낙지 쫓다가 넘어진 아줌마 같습니다. 시선은 정면보다 15도 위를 보세요.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도도하게 굴란 말입니다. 말이 쉽지. 당신이 이거 신고 한번 걸어봐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요. 내가 그냥 시장 바닥에서 쟁반이고 걷는 건 자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네. 민정은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어던지려 했지만 태욱의 서늘한 눈빛에 다시 발을 구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SNS 속에서 비웃던 오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평생 비린내나 맡을 팔자라던 그 말. 민정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테이블 매너 교육이었습니다. 태욱은 주방 조리대 위에 새하얀 리넨천을 깔고 정체 모를 은재 식기들을 수십 개나 늘어놓았습니다.
태욱의 오른팔이자 비서인 최 부장이 웨이터 역할을 맡아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건 홍콩에서 온 거물 투자자 마담 킨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식사 예절입니다. 칼을 줄 때는 검지에 힘을 빼고 우아하게 썰어야 합니다. 생선 대가리 따던 버릇, 전어 뼈째 썰던 버릇 나오면 그날로 우리 작전은 끝입니다. 민정은 앞에 놓인 시뻘건 스테이크를 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태욱의 지시에 따라 포크와 칼을 잡은 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썬다기보다는 거의 톱질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접시와 칼이 부딪히며 끼익 소리가 날 때마다 태욱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아니, 이 고기가 무슨 타이어예요? 잘리지도 않네. 강태욱 씨, 그냥 주방 가서 가위 좀 가져와요. 가위로 싹둑 자르는 게 최고지. 이감질 나는 짓을 어떻게 하고 앉아 있어. 마담 퀸이 식탁에서 가위질이라니요. 품격입니다. 품격. 고기를 써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베어낸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민정은 투덜대면서도 태욱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칼을 움직였습니다. 태욱이 민정의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천천히 칼질하는 법을 가르칠 때 민정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기계만 만질 것 같았던 태욱의 손에서 의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어색함을 떨치려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생선가시 바르는 것보다 쉽네, 뭐. 근데 이거 먹고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깍두기 좀 꺼내면 안 되나? 고기가 느끼해서 원. 절대 안 됩니다. 마담 키는 깍두기 냄새 같은 거 안 풍깁니다. 오직 최고급 와인 향기와 명품 향수 냄새만 머금어야 해요. 당신이 깍두기를 찾는 순간 오빠 부부는 당신을 비웃으며 다시 무시할 겁니다. 그 말에 민정은 들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깍두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낯선 세상의 규칙을 뼈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어진 말교정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시장통 사투리와 거친 비속어가 섞인 민정의 말투를 우아하고 절제된 서울 표준어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이 앞에 경제용어 사전과 투자 관련 서적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번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자산의 유동성과 리스크 분산에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번 포트, 뭐요? 에라이, 그냥 돈 좀 모이면 여기저기 나눠서 굴려야 쓰겄네 하면 안 돼요? 뭔 말이 이렇게 베베꼬였어. 안 됩니다. 사기는 기세고 복수는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합니다. 다시 하세요. 혀를 좀 떠굴리고 끝음은 우아하게 내리세요. 민정은 밤새도록 혀를 굴리며 낯선 단어들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썰 때도 유동성 확보를 중얼거렸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회비용을 암기했습니다. 자다가도 매수 타이밍, 을 외칠 정도로 그녀는 몰입했습니다. 그런 민정의 독한 모습을 지켜보던 최 부장은 태욱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민정 씨 가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태욱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훈련 중인 민정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쉬게 할 수 없어. 저 여자의 가슴 속엔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안이 있거든. 그 안이 도끼가 되고 그 도끼가 기적을 만드는 거야. 나는 그저 그 기적에 기름을 부을 뿐이지. 태욱의 말대로 기적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훈 열흘째 되던 날,
민정은 더 이상 벽을 찝지 않고도 12cm 키리를 신고 모델처럼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팔자걸음은 온데간데였고 허리를 곧게 편 우아한 걸음걸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말투에서는 거친 억량이 사라지고 묘한 위엄이 서린 부드러운 중저음이 배어나왔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최종 시험하기 위해 최 부장과 함께 모의 실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최 부장이 아주 까다롭고 무례한 투자자 역할을 맡아 민정을 몰아세웠습니다. 마담 킨, 당신의 배경이 불분명한데 우리가 뭘 믿고 수천억을 맡기죠? 홍콩 쪽 레퍼런스도 확실치 않던데 사기꾼 아닙니까? 순간 민정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태욱이 가르쳐준 대로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최 부장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의심은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죠.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분과는 비즈니스하지 않습니다. 내 배경이 궁금하다면 내 자산이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당신의 무례함이 내금쪽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네요. 이만 신뢰하죠. 완벽했습니다. 민정은 말을 마치고 우아하게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욱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최 부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갯벌 아줌마 민정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서해의 여왕 그 자체였습니다. 좋아요, 민정 씨. 아니, 마담 킨.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민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거친 손마디는 여전했지만 화려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 아래 숨겨진 그녀의 기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강태욱 씨, 나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나를 보고 정말 속아 넘어갈까요? 내 눈엔 아직도 비린내나는 주방 아줌마만 보이는데.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댔습니다. 속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여왕입니다. 20년 동안 세상을 버텨온 당신의 그 강인함에 내가 우아함이라는 옷만 입혔을 뿐이에요. 당신 뒤에는 내가 있고 내 완벽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태욱의 든든한 말에 민정은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태욱의 보안 모니터에 요란한 알람과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민수와 새언니 경숙이 조 실장과 함께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파티를 열고 있다는 실시간 첩보였습니다. 드디어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 준비를 마쳤군요. 마담 킨의 화려한 데뷔전입니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주방일로 다져진 무쇠 같은 정실력과 태욱이 주입한 날카로운 지성이 그녀의 몸 안에서 하나로 섞여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갯벌에 처박혔던 그날의 수치심은 이제적들의 심장을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검이 되었습니다. 가요, 강태욱 씨. 내 인생 훔쳐간 인간들, 내가 직접 지옥의 갯벌 속으로 처박아 줄 테니까. 키릴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섬의 정막을 깨우며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서막이자 악인들을 향한 피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갯벌이의 스캔들, 그 거대한 복수의 바퀴가 드디어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이 밤은 지상이별들이 쏟아진 듯 찬란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 이곳은 오늘 욕망과 사기가 뒤섞인 거대한 연극의 무대였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최고급 샴페인이 크리스털 잔 속에서 기포를 터뜨리며 귀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중심에 민정의 오빠 민수와 새언니 경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정에게서 훔친 돈으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채 조 실장의 뒤를 졸졸 따르며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 실장님, 오늘 오신다는 그 홍콩 투자자라는 분, 정말 대단한 분 맞죠? 우리 민수 씨가 이번에 크게 한번 베팅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분 눈에만 들면 대박 나는 거 맞죠? 경숙이 붉은 와인잔을 흔들며 조 실장에게 아부 섞인 미소를 보냈습니다. 조 실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이킴의 대리인인 마담 킨은 홍콩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분 손길 한 번이면 쓰레기도 황금이 되죠. 다만 그분이 좀 까다로워서 수준 안 맞는 사람과는 말도 안 섞는 게 문제긴 하지만요. 민수는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동생의 피땀 어린 돈 3억을 미천 삼아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황금빛 문이 열리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날카롭 고절제된 하이힐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태욱이 붙여준 건장한 경호원들과 최 부장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바로 마담 킨, 아니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태욱이 가르쳐준 대로 턱을 살짝 치켜들고 무심한 듯 도도한 눈빛으로 장내를 훑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짙은 메이크업과 화려한 보석은 그녀의 떨림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마침내 오빠 부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인간들이 내 돈으로 저렇게 웃고 있다니. 하지만 민정은 이를 악물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담 킨 오셨습니까? 조 실장입니다. 조 실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태욱이 귓속의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정 씨, 지금이에요. 눈길조차 주지 말고 지나치세요. 당신은 저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니까요. 민정은 조 실장을 무시한 채 최 부장이 이끄는 상석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경숙은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이 민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민수 씨,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왠지 낯이 익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저런 귀부인이 너 같은 아줌마랑 아는 사이겠냐? 분위기부터가 다르잖아. 기품이 뚝뚝 흐르네. 아주.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같고 40년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동생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이라는 가면이 이토록 두꺼운 것이었나? 핏줄의 정보다 금빛 차오라가 더 강한 세상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이 자리에 앉자 조 실장이 민수 부부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담 킨, 여기 이분들은 저와 아주 막역한 사이이자 이번 프로젝트에 큰 자금을 투자하실 핵심 멤버들입니다. 남인수 대표님과 그 사모님이십니다. 민정은 와인잔을 입술에 대는 척하며 민수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민수는 평생 본 적 없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내밀려다 민정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담 킨.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정은 태욱이 가르쳐준 우아한 서울 표준어로 나른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내 자산 가치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칭찬이네요. 나 대표라고 하셨나요? 조 실장이 말한 그 잠재력 있는 투자자가 이분인가요? 민정의 무시무시한 포스에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경숙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마담, 저희 남편이 말주변은 없어도 자금력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홍콩 쪽에서 진행하는 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저희도 꼭 참여하고 싶어서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민정은 경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가 메고 있는 가방, 민정의 돈으로 샀을 금형품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내 배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나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릇을 보거든요. 조 실장, 이분들이 준비했다는 그 자금, 출처는 확실한가요? 나는 지저분한 돈은 섞이지 않는 게 철칙이라서. 그 말에 민수가 뜨끔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정은 그 꼴이 우스워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돈을 훔친 주제에 출처를 묻자 당황하는 모습이라니. 태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민정 씨. 이제 미끼를 던지세요. 아주 크게. 민정은 최 부장이 내민 태블릿 PC를 오빠 부부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욱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화려한 3D 도시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수익률은 최소 500%를 보장하죠. 하지만 최소 투자 단위가 50억입니다. 나 대표님, 그 정도 그릇은 되시나요? 50억이라는 숫자에 민수와 경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 실장 역시 예상보다 큰 판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탐욕 어린 눈빛을 빛냈습니다. 50억이요? 아,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건 10억 정도고 나머지는 집이랑 땅을 정리하면 시간 낭비군요. 50억도 안 되는 자금으로 내 시간을 뺐다니. 조 실장, 다음 약속 잡으세요. 민정이 차갑게 일어나려 하자 민수가 다급하게 그녀의 옷소매를 잡으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마담, 잠깐만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라도 50억 맞추겠습니다. 제발 이 기회만은 놓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민정은 뒤돌아서서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더 벌면 되지라고 조롱하던 오빠가 이제는 가짜 재벌이 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말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밀려올 것은 지독한 슬픔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딱 일주일 드릴게요. 50억을 가져오면 4배에 태워드리죠. 대신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당신들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정은 우아하게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오들거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안의 민정은 여전히 상처 입은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 검은색 세단 안에서 태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차에 올라타자 태욱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민정 씨. 완벽했습니다. 강태욱 씨, 보셨어요? 우리 오빠 나를 전혀 몰라봐요. 내가 동생이라고 그 돈 찾아내라고 소리칠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마담 킨이라고 하니까 내 신발이라도 할글 기세예요. 세상이 왜 이래요? 돈이 도대체 뭐길래.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화장이 눈물에 번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울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을 품에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민낯입니다. 돈에 눈이 멀면 눈앞에 핏줄도 안 보이는 법이죠. 하지만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들이 당신에게 줬던 상처, 그 100배 1000배로 돌려주게 될 테니까. 태욱의 품에서 민정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빠 민수는 이제 50억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집과 땅, 그리고 사채까지 끌어쓰게 될 것입니다. 태욱이 설계한 촘촘한 그물 속으로 그들이 스스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부부는 미친 듯이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섬으로 돌아와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낮에는 태욱의 밥을 차리는 소박한 참모로, 밤에는 오빠 부부를 파멸로 이끄는 마담 퀸으로 살아가며 그녀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 실장이 태욱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조 실장 역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담 퀸의 배경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태욱의 은신처인 섬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태욱 씨, 조 실장이 사람을 보냈대요. 우리 어떡하죠? 태욱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갯벌은 원래 침입자들을 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조 실장 그놈도 이번 기회에 같이 처리하죠. 태욱은 민정의 손을 잡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50억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화면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곧 끝날 거야.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서해의 작은 섬, 파도 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의 앞날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담 퀸의 이름으로 행하는 첫 번째 심판,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해의 안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하게 섬을 감싸 안았습니다. 평소라면 평화로웠을 낙지섬의 새벽이었지만 오늘따라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평소보다 거칠게 바위를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보트의 엔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섬의 주인인 태욱은 평소보다 예민하게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열감지 센서에 포착된 서너 개의 붉은 점들이 빠른 속도로 섬의 선착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냄새를 맡았군. 박이사, 그 탐욕스러운 쥐새끼가 여기까지 직접 발을 들이시다니. 주방에서는 민정이 태욱의 아침 식사를 위해 정성스럽게 해물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낙지와 조개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정 역시 평소와 다른 태욱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모니터 실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강태욱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밥 다 됐는데. 태욱은 고개를 돌려 민정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아한 마담 퀸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다시 소박한 참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모습이 태욱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민정 씨,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손님들이 좀 거칠게 올 겁니다. 당신은 주방 안쪽 비밀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손님이라니요? 이 새벽에? 설마 그 박이사라는 나쁜 놈들이 온 거예요? 민정의 눈에 공포가 서렸지만 이내 그녀는 주방 쪽을 돌아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오빠네 집에서 구박대기로 살면서도 제 밥그릇은 지켰던 민정이었습니다. 태욱이 마련해준 이 섬은 그녀에게 단순한 안식처 그 이상이었습니다. 죽으려던 자신을 살려준 남자가 있는 곳,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내가 왜 숨어요? 여기가 내 주방이고 내 집인데. 나쁜 놈들이 오면 몽둥이로라도 패서 쫓아내야지. 안 됩니다. 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민정 씨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 말 들어요. 태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의 보안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인공지능의 차가운 목소리가 섬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동시에 펜트하우스급 보안을 자랑하던 현관문이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강태욱,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기술 넘기고 끝내자. 더 취해지기 싫으면. 확성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박이사의 목소리는 비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욱은 냉정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출 때마다 섬 곳곳에 숨겨져 있던 방어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민정 씨, 당장 숨어요. 곤문이 뚫릴 겁니다. 태욱이 민정을 밀치듯 창고로 보내려 했지만 민정은 오히려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 동안 길들여진 날카로운 회칼과 커다란 주방 가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 안 숨어요. 강태욱 씨, 당신이나 저 모니터 뒤에 잘 숨어 있어. 내 주방에 발들이는 놈들은 이 민정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번듯한 정장 차림에 비릿한 미소를 띤 박이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돌아가는 화려한 내부를 보고 감탄하는 척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야, 강태욱. 이런 갯벌 구석에서 혼자 신선 노름하고 있었냐? 이 비싼 장비들 우리 회사 돈으로 산 거 아냐? 이제 그만 반납하고 저 세상 가야지. 태욱은 모니터 앞에 당당히 서서 박이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이사, 당신이 내 기술을 뺏어갈 순 있어도 내 영혼까지는 못 가져가. 오늘 당신 발로 여기로 온 걸 평생 후회하게 해주지. 후회? 하하. 야, 저 자식 잡아. 그리고 저기 주방에 숨은 계집애도 같이 끌어내. 증거인멸해야지. 박이사의 명령에 덩치 큰 사내들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주방 입구에 발을 들이려는 찰나 찬장 뒤에서 민정이 튀어나오며 고함을 찔렀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너희가 우리 오빠보다 더한 놈들이지? 민정은 주방 가위를 착착 소리나게 휘두르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덮치려 했지만 민정은 평생 생선가시와 씨름하며 다져진 유연한 몸놀림으로 조리대 뒤로 숨었다 나타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머, 저 아줌마가 미쳤나? 야, 빨리 앉아봐. 민정은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고춧가루통을 집어던졌습니다. 매운 향이 주방 가득 퍼지자 사내들이 눈을 비비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틈을 타 민정은 식칼 손잡이로 사내의 급소를 가격하고 대형국자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깡!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나, 내가 사람을 잡았네. 아니지, 이건 정당방이여.
민정의 예상치 못한 활약에 당황한 것은 박 이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욱 역시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태욱은 정신을 차리고 박 이사를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이사, 당신 부하들은 내 파트너 선에서 정리된 것 같군. 이제 당신 차례야. 갯벌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지. 태욱이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러자 건물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더니 박 이사가 서 있던 거실 바닥이 순식간에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아래는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 대신 선 밑바닥과 연결된 시커먼 갯벌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강태욱, 이 미친 새끼. 박 이사는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곳은 아니었지만 무릎까지 푹 빠지는 끈적한 진흙이 그의 명품 수트를 순식간에 더럽혔습니다. 태욱은 갈라진 바닥 틈으로 박 이사를 내려다보며 냉소했습니다. 거기가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야. 탐욕에는 멀어 남의 것을 탐내는 놈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 민정 씨가 죽으려고 했던 그곳에서 당신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쳐봐. 주방에서 남은 사내 하나를 프라이팬으로 기절시킨 민정이 헉헉거리며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갯벌 속에 처박힌 박 이사를 보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흥, 비싼 옷 입으면 뭐해.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우리 오빠랑 똑같은데. 거기서 낙지나 잡으면서 반성 좀 하쇼. 박 이사는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태욱과 민정은 냉정했습니다. 태욱은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해경에 신고를 마쳤고 공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해경들이 침입자들을 연행해 간 뒤 폭풍이 휩쓸고 간 섬의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손에 든 주방 가위를 그제야 내려놓으며 다리가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욱 씨, 나 방금 진짜 무서웠어. 가슴이 콩닥거려서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태욱은 조용히 다가와 민정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20년 주방 일로 굵어진 마디, 그리고 오늘 태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기를 쥐었던 그 손. 태욱의 눈시울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민정 씨, 왜 그랬어요? 위험하게 왜 안 숨고? 어떻게 숨어요? 당신이 저 나쁜 놈들한테 당하게 생겼는데. 나 돈 사먹은 잃었어도 내 사람은 안 잃어. 강태욱 씨, 당신은 이제 나한테 3억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민정의 진심 어린 고백에 태욱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 속에서만 살던 남자에게 민정의 따뜻한 체온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의 감각이었습니다. 태욱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정 씨. 나를 지켜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야. 나 사실 무서웠거든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또 배신당하는 게. 근데 당신 보면서 용기가 생겼어. 태욱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보안 기술을 박 이사가 가로채고 오히려 자신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까지 보내려 했던 처절한 배신의 기록들. 민정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강태욱 씨, 걱정 마요. 이제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저 나쁜 놈들 다 혼내주고 당신 회사도 찾고 내 돈도 찾자고요. 우리 서해의 여왕이랑 섬의 왕이 힘합치면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민정의 씩씩한 말에 태욱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엉망이 된 집안을 정리하며 서로의 눈을 맞췄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그 위기는 두 사람을 더 단단한 동맹으로,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로 묶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은 더 정교해진 시스템으로 오빠 부부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민정 씨, 준비됐습니까? 박 이사가 처리됐으니 이제 조 실장과 당신 오빠 부부 차례입니다. 그들이 50억을 들고 우리 덫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민정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어제 주방 가위를 휘두르던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차갑고 우아한 마담 킨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이제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갯벌보다 더 깊고 끈적한 욕망의 구렁텅이로 잘 가라고. 태욱은 민정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시죠, 여왕님. 당신의 완벽한 복수국을 위해 내가 레드카펫 대신 갯벌로드를 깔아놨으니까. 두 사람은 당당하게 섬을 나섰습니다. 서해의 파도는 이제 그들의 편인 듯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바닷물이 소리 없이 밀려드는 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은 거센 소용돌이가 치는 법입니다. 인간의 탐욕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강남의 한비밀스러운 오피스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민정의 오빠 민수와 새언니 경숙은 지금 자신들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숫자의 마법에 홀려 있었습니다. 나 대표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홍콩 본사에서 자금 마감 사인이 내려왔어요. 50억, 오늘 자정까지 입금안 되면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당신 자리는 삭제됩니다. 민정은 차가운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담 킨 그 자체였습니다. 몸에 착 감긴 명품 수트와 오만하게 꼬아올린 다리는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태욱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민정 씨. 저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즐기세요. 조급함이 이성을 마비시킬 때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까. 민수는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민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생 민정에게서 훔친 3억 원을 미천 삼아 조 실장과 함께 굴린 돈, 그리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을 합쳐도 35억이 한계였습니다. 15억이 부족했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경숙이 민정의 눈길을 피하며 민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마담,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랑 고향에 있는 선 땅만 정리하면 금방입니다. 그거 합치면 20억은 좋게 나와요. 민정은 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산 땅.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민정에게 내 오빠 잘 보필하라며 남겨주셨던, 하지만 오빠가 이미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민정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이 이제 그들의 목을 쬐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라, 선산? 나 대표님, 내가 구질구질한 부동산 중개업자로 보입니까? 나는 현금을 원해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고 기다려줄 만큼 내 시간이 한가하지 않단 말입니다. 아이고 마담, 그게 아니라 조 실장님 어떻게 좀 말 좀 잘해주세요. 민수의 애원어린 시선이 조 실장에게 향했습니다. 조 실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민정을 살폈습니다. 사실 조 실장은 마담 킨이라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배경,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느껴지는 낯익은 채취. 그는 민정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마담 킨,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 쪽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보니 최근에 좀 이상한 루머가 돌더군요.
제이킴이 건강 악화로 은둔 중이라는데 당신이 정말 정권을 위임받은 게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니겠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 실장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때 민정의 이어폰에서 태욱의 급박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민정 씨,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모니터를 켜세요. 제가 조 실장의 스위스를 해킹해서 만든 가짜 송금 내역을 띄울 겁니다. 그걸 보여주며 귀를 죽이세요. 민정은 태연하게 태블릿 PC를 조 실장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천만 달러가 오가는 화려한 금융거래 내역과 홍콩 본사와의 기밀 서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조 실장, 내 뒷조사를 하셨나 본데 수준이 참 처참하네요. 루머는 루머일 뿐입니다. 내 권한이 의심스럽다면 지금 당장 이 거래 중단하죠. 다만 내 시간을 뺏은 대가는 당신 조직 전체가 치러야 할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민정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조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민수와 경숙은 오히려 조 실장을 타박하며 민정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꺼봐요, 조 실장님. 마담이 어떤 분인데 의심을 해요. 마담, 조 실장님 말은 무시하세요. 저희 오늘 밤 안으로 집이랑 땅 담보로 사채라도 끌어다 50억 맞추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태워주시는 겁니다. 경숙의 눈에는 이미 500%라는 수익률이 만들어낼 황금빛 환영이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그들의 탐욕이 이토록 무섭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자신들을 뒷바라지했던 동생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불나방처럼 타오르는 욕망에 던져넣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민수는 사채업자를 불러 빌라와 선산 땅을 담보로 20억 원을 빌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자가 연 30%에 달하는 살인적인 조건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수백억의 자산가가 될 것이라는 착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담, 여기 50억 입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민수의 목소리가 희열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은 태욱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섬의 연구실에서 태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수가 입금한 50억 원은 수십 개의 가상계좌를 거쳐 태욱이 설계한 안전한 금고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중 3억 원은 민정의 원래 계좌로 나머지는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으로 흘러가도록 세팅되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나 대표님 축하드려요. 이제 당신은 우리 배의 1등석 손님입니다. 민정은 민수에게 화려한 금색 문양이 새겨진 가짜 투자 증서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그 종이 한 장을 보물 모시듯 가슴에 품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마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랑 저랑 이제 고생 끝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인 줄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그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오빠, 아니 남인수 씨. 당신이 버린 건 내 돈만이 아니야. 당신이 오늘 서명한 건 투자계약서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종말선언서야. 갯벌은 이제 당신들을 삼킬 준비가 끝났어. 오피스텔을 나서는 민수와 경숙의 뒷모습은 기쁨의 춤이라도 출 듯 가벼웠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홀로 남은 민정은 화려한 가면을 벗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수의 성공이 코앞인데 왜 이토록 가슴이 시리고 아픈 것일까? 그때 태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민정 씨, 수고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돈으로 배신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니까. 강태욱 씨, 나 무서워요. 저들이 모든 걸 잃고 나를 원망하며 울부짖을 모습이 자꾸 눈에 서네요. 나는 정말 저들보다 나은 사람인 걸까요? 당신은 저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20년을 참았고 저들은 단 하루의 욕심을 참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섬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따뜻한 된장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욱의 위로에 민정은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해의 작은 섬,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유일한 내 편. 민정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욱과 민정은 섬의 선착장에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조 실장이 박 이사의 소식을 듣고 정체를 눈치채기 전에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종적을 감춰야 했습니다. 동시에 오빠 부부에게는 투자 실패 및 자금 세탁 혐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욕심에 눈먼 민수가 계약서의 효력을 확인하겠다며 조 실장과 함께 태욱의 섬을 향해 보트를 타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정 씨, 비상입니다. 저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태욱의 경고에 민정은 다시 눈빛을 갈았습니다.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여왕의 위엄을 유지하며 저들을 몰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요, 강태욱 씨. 내 인생의 마지막 쓰레기들 내 손으로 직접 치우러 갈 테니까. 민정은 주방 가위 대신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바꾼 투자 증서를 움켜쥐었습니다. 갯벌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50억 원의 욕망이 갯벌의 진흙 속으로 처박히기 직전 서해의 여왕은 가장 화려한 마지막 미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아침해가 떠올랐지만 낙지섬을 향해 달려오는 모터보트의 굉음은 평화로운 새벽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보트 안에는 초조함에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는 민수와 경숙, 그리고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조 실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가짜 투자 증서가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며 태욱의 은신처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님, 진짜 확실한 거 맞죠? 우리 집이랑 땅까지 다 걸었단 말이에요. 마담 킨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경숙 역시 화려한 명품백을 품에 안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들뜰 정도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말없이 섬의 선착장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그들은 태욱의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정막만이 감도는 실내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여전히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담 킨이었습니다. 마담 킨. 아니, 왜 연락도 없이 여기 계신 겁니까? 사람 피를 말려도 유분수지. 민수가 다급하게 외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 실장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건물의 모든 출입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태욱의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곳에는 조 실장이 그동안 저질러온 금융사기 행각의 증거물들과 민수가 사채업자에게 서명했던 담보대출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띄워졌습니다. 민수와 경숙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마담, 조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화장 뒤에 숨겨져 있던 그러나 오빠 민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눈매. 민정은 무심하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가 평생 비린내나 맡을 팔자라고 비웃던 내 동생 민정이. 민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경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이? 내가 어떻게 마담킨이야. 이 사기꾼년아, 내 돈 내놔. 내 집이랑 땅 내놓으라고. 민수가 미친 듯이 민정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태욱이 보낸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오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한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기꾼? 오빠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내 20년 피땀 눈물 3억 원을 도박판에 처박을 때 오빠는 사람이었어? 내가 갯벌에서 죽으려 할 때 새언니는 명품 가방 사고 자랑했잖아. 천륜을 어긴 건 내가 아니라 오빠야. 민정은 태블릿 PC를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오빠가 입금한 50억, 그거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오빠가 담보로 잡은 집도 선산 땅도 내일이면 다 경매로 넘어갈 거야. 오빠가 말했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나도 이제 오빠 안 믿어. 법대로 해. 민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건물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이 미리 제보해둔 조 실장의 사기 증거와 박 이사의 비리장부가 해경과 검찰에 전달된 것입니다. 조 실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포 위망은 좁혀진 뒤였습니다. 강태욱, 내 이놈, 끝까지 나를. 조 실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민수와 경숙 역시 울고불고 매달리며 민정의 발등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오빠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응? 우리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민정은 자신의 신발을 붙잡은 오빠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20년 동안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줬던 동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빠 갯벌은 말이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야. 이제 그 속에서 오빠가 저지른 죄 평생 반성하며 살아. 그게 내가 오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오빠 부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섬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 민정은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가슴속은 텅 빈 동굴처럼 허망했습니다. 그때 태욱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정 씨. 이제 진짜 민정 씨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태욱의 따뜻한 품 안에서 민정은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뒤 서해의 낙지섬 선착장 앞에는 아담하고 정갈한 횟집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서해의 여왕. 화려한 보석 대신 다시 하얀 앞치마를 두른 민정은 주방에서 활기차게 칼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단함 대신
건강한 생기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낙지볶음 하나 더요. 손맛이 아주 끝내주네. 동네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식당 안. 민정은 웃으며 음식을 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참모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장이었습니다. 태욱은 식당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여전히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이사에게 뺏겼던 회사를 되찾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뒤 자신은 민정의 곁에 머물며 섬의 보안과 기술 자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강태욱 씨, 일 좀 그만하고 밥 좀 먹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해물탕 끓여놨으니까. 민정 씨 손맛 없으면 이제 밥 못 먹는 거 알면서 그러네. 나 평생 여기서 민정 씨 밥 먹고 살아도 됩니까? 태욱이 노트북을 덮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은 볼이 살짝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두 사람은 영업을 마치고 갯벌이로 길게 뻗은 노둣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바다를 온통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의 거친 손을 소중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마담 킨의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오직 민정만을 위해 준비한 진심의 증표였습니다. 민정 씨, 20년 동안 남을 위해 사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랑 같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래요? 내가 당신의 남은 인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엔 계약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태욱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갯벌에 처박혀 죽음을 기다리던 그날 이 남자가 나타나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왕당한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욱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강태욱 씨. 죽으러 왔던 바다에서 내 인생의 진짜 보석을 만났네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갯벌이로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와 그들의 발자취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세월도 배신의 상처도 이제는 바다의 깊은 품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갯벌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 끈적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죽을 만큼 힘든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눈부신 진주를 발견하기 직전의 시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42살 노처녀 민정이가 서해 이여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린내나던 손끝에서 장미향이 피어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사람입니다. 석양 아래 환하게 웃는 민정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눈부시게 빛나길 기도합니다. 갯벌 위의 스캔들은 여기서 끝나지만 민정과 태욱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